최쌤의 농업톡톡의 최쌤입니다. 요즘 주위에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꽤 많은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들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 관리 잘 하셔서 건강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대부분 농가에서 수액이 흐르고 있으시죠? 구독자님께서 수액이 흐르지 않으면 비정상적인가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라면 기온이 올라 뿌리 앞이 차면은 수분을 위로 올리게 되는데 그 압력이 아주 상당해서 인위적으로는 막을 수 없는 정도라고 합니다. 올라오는 수액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전정 부위로 수액이 흐르는 것인데요. 만약 때가 되어도 물이 흐르지 않는다면 정상이 아니고 동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수액이 흐르는 기간도 가지 속의 밀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물간의 직경이 작고 저장 양분이 많아서 속이 꽉 찬 가지라면 수액이 흐르는 것이 빨리 멈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수액이 멈추고 전정 부위가 아물면은 수액이 눈 부위로 몰리게 되고 이후에 발화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또 온도가 높으면은 발화는 빨라질 수 있지만 발화가 고르지 않고 화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3월달 노지 비가림 측창 관리에 대해서도 문의를 많이 해오시는데요. 낮에는 온도가 고온이 되지 않도록 측창이나 전창을 개방하시고 아직 밤 기온은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많기 때문에 밤에는 가능하다면 닫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쭉 비가림 내에 주간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것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온도 관리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샤인머스켓 포도 생산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할 과립 발달 과정에서의 저장 양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샤인머스켓이 어떤 포도입니까? 포도알이 어느 정도가 크고 씨가 없고 당도가 높고 상도적으로 산미가 적고 포도알이 단단하고 아삭하고 껍질째 먹을 수 있고 머스켓 향이 나는 포도가 샤인머스켓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보면은 이런 샤인머스켓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샤인머스켓 재배 면적이 이제 전국적으로 한 6,000헥타에 육박하는데요. 이제는 샤인을 생산만 한다고 돈이 되는 시대는 끝이 났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샤인머스켓의 특성을 잘 살린 맛있는 포도를 만드는 것이 경쟁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저런 생리를 말씀드릴 것이지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 나무의 능력에 맞게 적정 착과하는 것인데요. 내가 생산한 샤인머스켓이 위에서 말한 품질의 특성과는 다르게 당도도 그저 그렇고 껍질이 넘어가지 않고 과육이 무르고 머스켓 향이 안 나고 10월이 되어야 수확하신다면 착과량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줄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착과량을 줄이라고 하면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왜 착과량을 줄여야 하는지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이 동물과 가장 큰 다른 점은 스스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분을 만드는 것이고 또 둘의 공통점은 포도당을 이용해서 호흡하고 에너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식물이 양분을 만드는 것을 광합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광합성으로 만든 양분으로 식물은 살아가고 맛있는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식물의 녹색, 엽록소가 있는 부분에서 물과 이산화탄소가 햇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모든 대사 과정에 필요한 포도당을 만들고 산소는 밖으로 내어놓는 것이 광합성 과정입니다. 이 광합성으로 만드는 포도당은 여러 개가 결합해서 전분으로 낮 동안 잎에 저장되어 있다가 해가 진 후에 2개씩 끊어서 뿌리, 줄기,
세입 등으로 양분이 이동됩니다. 이 광합성으로 만든 탄수화물이 호흡을 비롯해서 모든 대사 과정에 이용이 되는 것입니다. 내 나무의 능력보다 포도를 많이 달고 이 탄수화물이 부족하다면 비료가 아무리 많아도 맛있는 포도를 만드는 모든 과정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생리장애가 발생되고 품종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 그냥 포도가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립의 발달 단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S자 곡선을 나타내는데요. 생장이 활발한 두 시기 사이에 생장이 아주 느린 지연기가 있어서 3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제1기는 세포 분열 및 과립이 비대되는 시기이고 약 40일 정도입니다. 제2기는 포도알 비대가 정체되는 시기로 종자가 딱딱해지는 시기여서 생장이 지연된다고 해서 지연기 또는 종자가 딱딱해지는 시기라 해서 경액기라고 합니다. 이 기간이 2에서 한 4주 정도 됩니다. 이 지연기가 끝나고 나면 과립이 착색이 시작되고 말랑해지는 변색기가 됩니다. 이 변색기가 제3기의 시작이면서 이 제3기는 2차 과립 비대가 일어나는 시기로 포도알의 최종 비대기입니다. 과립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점이 이 변색기입니다. 변색기를 기점으로 해서 과립은 아주 큰 변화가 있습니다. 변색기 전까지는 산 함량이 높고 당 함량은 낮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포도알은 단단합니다. 변색기에는 청포도는 녹색이 황색으로 변해서 과육이 투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적색이나 흑색 포도는 착색이 시작되면서 과육이 말랑해집니다. 산을 축적하던 과립이 당을 축적하는 기관으로 전환되는 것도 이 변색기입니다. 성숙이 진전되면 적색과 흑색 품종의 과피색은 더욱 진해지고 청포도는 과피색이 연해지고 연화는 계속 진행됩니다. 수정 후에 타르타르산이 먼저 형성이 되고 이 타르타르산은 분해 없이 최종산이 됩니다. 이 타르타르산 형성 후에 형성되는 또 한 가지 포도 과립 발달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말산이라는 것인데요. 이 말산은 변색기 이전에 최대로 형성되었다가 이후에 당과 수소 이온으로 분해가 되면서 이온 교환, 수분 유입, 당 증가, 과립 비대 등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산이 변색기 직전 최대로 형성되었다가 변색기 이후에 분해가 되면서 여러 가지 작용으로 당도가 오르기 시작하고 과립이 성숙이 됩니다. 타르타르산은 말산과는 다르게 처음 형성되었던 것이 분해 없이 끝까지 가는데요. 양은 감소되지는 않지만 과립이 크는 만큼 농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포도의 신맛도 감소합니다. 포도에서 최종 당도는 말산이 분해되면서 당도가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변색기 이전에 만들어 놓은 이 말산의 양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최종 단계의 한계치가 이 시기에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색기 이전에 말산이 양이 적은데 이후에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최종 당도가 그 이상으로 올라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우리가 수확기에 당도가 높은 가시를 수확하려면 변색기 이전에 말산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변색기 이전에 말산의 양을 어떻게 높이 가져가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말산은 광합성으로 만들어낸 탄수화물이 만듭니다. 따라서 변색기 이전에 탄수화물 양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변색기 이전 탄수화물은 세포 분열, 과립 비대, 말산 생성 등 수확기 과실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색기 이전에 시기적으로 수정 후 한 2달, 그러니까 7월 초 이전에 과실의 최종 품질은 결정이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또한 그 품질의 결정적인 요소가
강합성으로 만든 탄수화물입니다. 이것도 전년도에 저장해 놓은 양분과 원래 잎에서 광합성으로 만드는 양분의 합입니다. 원래 만드는 것은 이 집 저 집 비슷할 수 있겠지만 전년도 저장 양분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전년도의 저장 양분을 많이 축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당히 착과하셔서 일지 수확을 하고 남은 기간 동안 양분을 축적해야 될 것이고, 원래 초기에 잎이 17장까지 자랄 동안은 전년도 저장 양분으로 만들고 자라는데요. 이때 물과 많은 비료로 빨리 키우게 되면은 저장 양분 소모가 많게 됩니다. 따라서 신초 생장기에 물을 좀 아껴서 잎을 작게 만들고 가지를 가늘게 만드는 것이 전년도 저장 양분을 조금이라도 아끼는 길입니다. 작은 잎, 가는 가지는 저장 양분 소모도 줄일 수 있지만 고온기에도 유리합니다. 잎이 작기 때문에 증산작용으로 잎 온도를 낮추는데 큰 잎보다도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가는 가지는 가는 빨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온기에 물을 빨아 올리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일소피해 등 고온기 생리장애에도 큰 잎, 굵은 가지보다도 적게 됩니다. 또 전년도 저장 양분 소모를 줄이는 방법은 낮은 단계에서 눈속기, 송이속기, 화수 정리를 빠르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초와 열매 등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장 양분을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낮은 단계에서 빠른 소금의 결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거될 송이를 늦게까지 가져가거나 꽃송이를 쓸데없이 길게 두게 되면 최종 필요 없는 버려질 곳에 저장 양분이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변색기 이전 탄수화물 양이 적어지게 되어서 결국 품질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개화기에 적심, 순지리기를 하는 이유도 잎이 자라는 데 쓰이는 양분을 줄이고 과실로 양분을 보내주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탄수화물은 비료를 공급하는 것처럼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만들어낸 한정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료는 부족하면 언제든지 보충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요즘 현장에서 비료가 넘치는 것이 문제지 부족해서 문제인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저장 양분이라는 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넣어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최종 품질을 결정하는 것은 변색기 이전에 최대한 높은 탄수화물 양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나무의 저장 양분 수준보다도 많이 달고서는 아무리 좋고 비싼 비료를 쓴다 해도 무슨 짓을 한다 해도 고품질 포도를 생산하기 어렵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봉을 재배할 때는 과다 착화 시 바로 착색이 잘 안 되는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착과량을 제한하시는데요. 이 착색의 문제도 여러분들 탄수화물의 영향입니다. 안토시아닌 색소의 전구 물질이 당이라서 당의 축적이 있어야지 색이 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봉을 재배하실 때 착색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무 둥치에 환상 박피를 하시죠. 기본적으로 나무의 줄기는 물과 양분이 올라가는 물관이 안쪽에 있고 잎에서 만든 양분이 이동하는 채관이 바깥쪽, 그러니까 표피 바로 안쪽에 있습니다. 환상박피는 변색기 이전에 일시적으로 나뭇잎이 만들어낸 당분이 뿌리로 가지 못하도록 양분이 내려가는 통로인 채관을 끊어주어서 열매에 좀 더 양분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한정된 탄수화물로 포도를 익혀내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도 착과량을 확 줄이면은 박피를 넣지 않고도 색깔을 낼 수 있겠습니다. 먹여 살려야 할 자식이 적으니까 양분이 돌아갈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수량을 포기를 못하니까 순리를 거스른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착색 문제는
우리나라 한여름 낮의 고온과 열대야가 심해지면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식물도 동물과 같이 호흡을 하는데요. 이 호흡을 할 때에 우리가 강압성으로 만든 포도당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여름 낮과 밤 고온이 되면 호흡이 증가하면서 포도당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양분이 적어져 가지고 안토시아닌 색소의 전구 물질인 당분이 적어져서 색깔 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샤인머스켓은 청포도라서 색깔을 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것은 장점입니다만, 그로 인해서 과다 착각을 하기 때문에 포도의 품질이 좋지 않아서 소비자들에게 실망을 주는 샤인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과다 착각 시 색깔은 청포도라서 문제가 안 된다고 하지만 기타 다른 품질 특성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낮은 당도, 알만 크고 속이 차지 못해서 껍질이 돌고 아삭하지 않고 물렁하고 머스켓 향이나 기타 향들이 없는 풍미가 낮은 그런 저품질 포도가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전년도에 늦게까지 수확을 못했다면 저장 양분 축적이 불량하다고 봐야 할 것이고, 그러면 올해는 착화량을 줄여야 악순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료로 품질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으신다면 정말 큰 오산일 것이고 해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변색기에 큰 변화가 있는데요. 지경에 물관의 기능이 정지가 되고 그 기능이 체관이 대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관 기능이 정지되는 것을 편의상 물관 폐색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지경의 물관 기능이 정지가 되면서 과립 내의 수분이 물관으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이 정지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우 변색기 이후에는 축가 증상, 즉 과립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증상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변색기 물관 폐색이 잘 안 된다면 당도가 낮은 물포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관 폐색이 안 된다는 것은 초기에 과립이 형성이 될 때 빠르게 자라서 제대로 기관들을 꼼꼼하게 못 만들고 부피만 크게 키운 부실 공사가 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정 후에 많은 비료와 물로 급격하게 키우게 되면 집을 크게 짓는 데에 저장 양분 소비도 많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말산의 형성에도 불리하게 되고, 그리고 집은 크게 지었는데 큰 집에 속을 채우지 못해서 아삭하지 않고 물은 과일이 되고 제대로 기관들을 꼼꼼하게 만들지 못해서 성숙기에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껍질째 먹는 포도가 아닌 껍질을 벗겨 먹어야 되는 포도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향의 문제인데요. 샤인머스켓에 머스켓 향을 제대로 내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머스켓 향이 어떤 것인지 꼭 드셔보셔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농가에서 머스켓 향이 나는 샤인머스켓을 재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머스켓 향을 만드는 것도 말산처럼 저장 양분의 영향이 큽니다. 머스켓 향을 제외하고 나머지 풍미화합물은 당도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후기에 생성이 되는데, 이 머스켓 향은 변색기 이전에 최대로 형성되었다가 이후에 점점 감소합니다. 변색기 이전 저장 양분이 많아야지 머스켓 향도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향은 과립의 껍질 부분에 존재하는데 1차 과립 비대기에 소위 말해서 빠르게 뻥튀기로 큰 과립에서는 세포가 침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향이 쉽게 빠져나가 버려서 수확기까지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머스켓 향은 변색기 이전에 누가 많이 만드느냐, 그리고 변색기 이후 누가 덜 감소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농가에서 흔히들 하는 얘기가 당도가 이빠에 올라야지 향이 난다고 하는데요. 그때 형성되는 향은 머스켓 향이 아닌 다른 향들입니다. 따라서 당도와 머스켓 향, 기타 풍미 향상을 위해서 1차 가립 비대기에 너무 급격하게 키우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고당도의 머스켓 향 그리고 아삭한 식감이 있는 고품질 포도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전년도 저장 양분과 올해 잎에서 만드는 탄소 동화 양분의 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포도의 과립 발달 및 성숙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탄수화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과다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나 샤인머스켓 재배로 농사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기술 이전에 식물 생리를 잘 이해하시면서 농사를 짓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 나무의 입장에서 적정 착과함으로써 고품질 포도를 생산하는 것이 앞으로 돈을 버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해하는 선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잘 받아들여지실지 모르겠습니다. 늘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추심이었습니다.